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한마디에 무너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살아날 수 있을까? 주가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15일 저녁에 폭스바겐에서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워데이라 무언가 어디에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딱 생각이 납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전체 설계, 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직접 만들겠다. 원가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러한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2차 전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가 우리가 직접 배터리를 개발할게,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었던 기존의 협력사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각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다양한 배터리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2030년까지 80%를 각형 배터리로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퀀텀 스케이프에서 만든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퀀텀 스케이프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폭스바겐에서 파우치가 아닌 각형 배터리로 통합을 한다는데 그럼 한국산 각형 배터리를 쓰면 안 되냐? 한국도 각형 배터리를 잘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요. LG화학은 주력이 파우치형이지만 각형 배터리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스바겐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배터리 회사의 각형 배터리를 쓸 거야. 계속 배터리의 배터리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가 듣고 싶네요. 광고 한 편 보면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배터리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틀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각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한 편 듣고 올게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형 배터리를 쓸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기존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배터리 사용 비율입니다. 그리고 2번은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입니다. 2025년까지는 기존의 배터리를 쭉 사용하다가 2025년 그 이후부터는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갑자기 배터리를 만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만들진 않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의 노스볼트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폭스바겐은 노스볼트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의 규모는 약 240기가와트인데 폭스바겐은 전략적 배터리 협력사인 노스볼트와 함께 유럽 6개 지역에 각 40기가와트 규모로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공장과 2공장은 각각 2023년, 2025년 이때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4개 공장 역시 추가적으로 증설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요약드리면 2025년까지 SK이노와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 쓰긴 할게. 다만 이제 점점 그 비중을 줄일 거야. 우리가 지금 노스볼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에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쓰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지분 투자한 노스볼트의 배터리를 써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이 중국에서는 벤츠급으로 통하면서 매우 잘 나갑니다. 중국 기업인 CATL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매출 40%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2025년까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배터리를 쓴다고 하지만 그럼 그때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2020년 작년에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에 미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몇 배나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그 이후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악재 때문에 3월 16일 이 두 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16일 LG화학은 7.76%, SK이노베이션은 5.69%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외국인이 3월 16일 하루 동안 29만 주나 팔아치웠습니다. 29만 주라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주분들이라면 마음이 착잡할 거라 봅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살아나려면 노스볼트에서 배터리를 양산했는데 성능이 별로다, 이런 뉴스가 뜨면 좋을 건데요. 그런데 노스볼트의 공장 가동도 2023년부터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스디의 주가는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지 못하고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스디 역시 폭스바겐의 협력사입니다. 하지만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협력사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스디 역시 퇴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작년 여름에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작년 여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레포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러한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대외 악재로 한국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될지라도 아직은 LG화학의 자회사입니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모두 LG화학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를 그리면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시장 여건 자체가 별로였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횡보를 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악재가 터지니 더욱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해야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보다 더 큰 악재로 인식이 되긴 합니다. 당장의 노스볼트의 제1공장이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만약 노스볼트의 배터리 성능이 괜찮다면 한국산 배터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스피의 강한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나와야겠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이러한 시장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커 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대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커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K배터리는 폭스바겐에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이외에 새로운 완성체 업체와의 협업 뉴스, 이러한 뉴스가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 안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SK케미칼의 주가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SK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SK케미칼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가 힘든 것도 있지만 SK케미칼의 아들 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다고 하니 엄마 회사가 힘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SK케미칼의 주가에는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 관련 호재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사이언스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SK케미칼은 그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된다고 합니다. SK케미칼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LG화학의 주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의 강한 반등과 함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반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적당한 선에서 이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악재가 적은 삼성 SDI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